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으로 2일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개인 홈페이지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에 트럼프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한다는 것인지 단순히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의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발언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며 진지한 대화를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논평은 또 모든 나라들이 가능한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도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관계 개선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김정은의 유화적 표현에 대해서도 북한의 실상을 감추려는 상투적인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대변인 역시 북한이 정말 평화와 대화를 원한다면 핵 포기에 분명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분위기군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총 1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보고서에서 73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대북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받았고 3개국은 1718호를 포함 나머지 4개의 대북결의 관련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18건 가운데 15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관련돼 있고 나머지 3건은 북한으로부터 출항한 의심 선박들을 차단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깊이 신경 쓰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요? 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한 기밀 브리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보당국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이자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요청했던 특별 기밀 브리핑은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언제 북핵 브리핑 요청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과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관심사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요청했던 기밀이 북핵이었다니 이 북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겠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대응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북핵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른바 햄버거 대화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플린 내정자를 비롯한 트럼프 정부 초대 내각의 안보 라인이 강경파로 채워져서 제재 강화 등 강경 기조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개인 역시 저서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몇 명이나 입국했죠? 네, 지난해 한국행을 선택한 탈북민이 연간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1,414명으로 2015년보다 11%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 208명입니다. 2012년에 김정은이 통치를 시작한 이후 탈북민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통치를 시작한 이후 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왔는데요. 올해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2009년 2,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 및 탈북 처벌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2,706명, 이듬해 1,502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2013년까지 1,5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매년 숫자가 줄어들어 2015년 1,27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탈북자 숫자가 증가했는데요. 네. 배경은 김정은의 공포 정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과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등 제3국 근무 북한 주민과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던 탈북민의 한국 입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소식 염승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